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동아일보에 이 장택동 논설위원이 쓴 글이 있습니다. 박영수는 왜 구설수가 그렇게 끊이지 않느냐, 이런 제아의 글입니다.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박영수. 그러니까 언론에 하루가 멀다고 이름이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요즘 그런 법조인이 하나 있는데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이번에 법조인들이 너무 여기에 관련이 많이 돼가지고요, 법조인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 더 화를 내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모습들을 보면서 법조계가 정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법조계는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부 이런 소위 대장동 관련한 그 부분에 관련된 그 법조인들은 왜 이렇게 돼 있는가 하고 개탄을 하는 게 바로 법조계입니다. 법조계가 대부분의 법조계, 건강하게 살고 건전하게 살고 대한민국 법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 법조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극소수의 이 법조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이 법조인들이 대장동에 다 몰려 있었다는 것. 이건 너무 웃기는 일이다라는 얘기죠. 이건 너무, 그래서 제일 가장 분노하는 사람들이 법조인들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결국 지난 7월 달에 이 가짜 수산업자 있지 않습니까? 가짜 수산업자에서 포르쉐라는 차를 그 공짜로 빌렸다는 사실이 알려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박영수 아닙니까? 그거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특검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 포르쉐를 갖다가 빌려 탈 수가 있느냐? 정말 이거는 의식구조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연일 그 뉴스에 장식을 하고 있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분이 바로 이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말이 뭐냐? 특검을 갖다가 이 박영수 특검을 그 자체를 특검해야 된다. 박영수를 특검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탄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박 전 특검은 돌파력이 강하다는 이유로 원래가 검사 시절에 강력통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기질을 살려가지고 2016년 말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으로 임명된 뒤에, 그래서 그 별명 때문에 임명된 뒤에, 물론 이 민주당에서 추천을 해서, 야권에서 추천을 해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임명된 뒤 90일간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기업인 30명 등등 줄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 현직이던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특검에서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특검에서 한 게 아니고, 확실히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 당시 서울지검에 넘어갔습니다. 그때 지검장이 안뭐라든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하고는, 특검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현직이던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 안 했습니다. 여기 특검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에 뇌물수수 등의 공범으로 적시된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공포검찰 꿰맞추기 수사라면서 특검팀을 비판했지만 적폐청산 그 분위기가 압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특검팀은 잘못됐다는 그 과보다 공이 이렇게 부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 적폐청산 분위기, 누가 만들었던 그 적폐청산, 이 적폐청산 분위기는 이 정권 들어서 아주 최고의 분위기를 고조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박 전 특검이 이제 딱 연루됐다는 얘기를 딱 언론에 딱 떨어지자 국민들은 대부분 그를 보는 시선이 아주 그냥 괘씸한 그 시선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싸늘해진 겁니다. 그 수산업자에게 그렇게 되자 이 박영수는 도의적 책임만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수행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수행 사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반인의 상식과 거리가 한참 먼 법리까지 꺼내들고 자기 옹호를 했습니다. 특검으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박 전 특검이 책임 피하기에 이제 급급하다는 그런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언론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결국 이 박영수는 이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바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은 사실이 딱 드러났습니다. 또 박 전 특검 딸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대장동 자녀세대 아파트를 약 7억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이 아파트가 현재 시가가 바로 몇 달 전인데 무려 15억 선이라는 겁니다. 15억 선. 사람 미칠 정도입니다. 이거 이 국민들 미치죠. 화가 나서 미치죠. 예. 이 박 전 특검 측은 법규에 따른 분양 가격으로 정상 분양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여론은 부글부글 진동천지하고 있습니다. 네. 천지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직 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변호사인데 지금 전직 검사하면서 변호사인데 이런 모습을 본 국민들이 이 법조인을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거죠. 위선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이다. 이 법조인들이 지금 더 부글거리고 있습니다. 왜? 이 꼴뚜기 망신이 뭐 시킨다고 말이죠. 꼴뚜기 망신이 어물전을 다 망신시킨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꼴뚜기가 어물전 망신시킨다. 이 몇몇 극소수 법조인들 때문에 지금 이 법조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을까봐 오히려 더 부글거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 극소수 법조인 때문에 지금 너무나 지금 화가 나 있는 겁니다. 부글부글 하고 있는 사람이 국민들보다 오히려 법조인들이 더 부글부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박영수 특검은 2014년도 언론기고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특검은 민주주의 토양에서 태어난 법치주의의 구현자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자, 특검은 민주주의라는 토양에서 태어나 난 법치주의의 구현자 이 말을 이재명이한테 한번 드려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수가 한 얘기니까. 특검은 민주주의라는 토양에서 태어난 법치주의의 구현자라고 했으니 이재명이도 대장동에 대해서 특검을 빨리 수용하십시오. 왜 특검을 거부하는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이 박영수가 특검으로 임명된 뒤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로서 불의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말 하나 근사하지 않습니까? 검사로서 불의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검사도가 아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사기범과 어울리는 것이 법치주의의 구현자라는 특검에게 어울리는 일이고 직원 14명의 부동산 업체에서 월 1,500만 원을 받는 고문으로 맡은 것이 검사도를 강조하는 전직 검사로서 합당한 처신일까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검으로 임명된 뒤 언론 인터뷰에서 검사로서 불의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검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기범하고 어울리는 것이 법치주의의 구현자라는 특검에게 그게
그게 어울릴까요? 어울린 일입니까? 직원 14명 부동산 업체에서 월 1,500만 원 받은 고문 맡은 것도 검사도를 강조하는 전직 검사로서 합당한 처신입니까? 그래서 이 논설위원, 이 장 논설위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택동 논설위원은 동아일보에서 말미에, 그가 쓴 글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박 전 특검이 이제는 답해라. 뭐에 대해서? 네? 14명의 부동산 업체에서 월 1,500만 원 받은 고문을 맡은 것이 바로 검사도를 강조하는 당신의 전직 검사로서 합당한 처신을 한 것이냐? 어? 검사도 하면서 검사로서 불의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검사도가 아니다. 거부한다는 건 검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를 맡았던 그 말에 대해서 이제는 지금쯤 답을 해야 될 거는 이 1,500만 원 부동산 개발 업체에서 고문하면서 1,500만 원 받은 게 바로 내가 살아온 검사도냐? 그 답변을 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하기야 부끄러우면 했겠습니까?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이 대장동으로 또 어수선하고 이 나라가 총체적인 분노의 늪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대장동이 국민들에게 분노의 늪을 보여주고 분노의 늪을 올라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네. 자, 우리는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시장경제 그리고 튼튼한 한미동맹에 의한 국가 안보 이것이 지켜지는 그날 바로 그것은 정권교체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국민들은 한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정권교체마저 대한민국 헌법을 살릴 수 있고 언론의 자유를 지금 속박하고 언론 재갈법을 물리려는 그러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킴 그것은 국민 나의 자유입니다. 나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자칫하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다는 무서운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 그 길만이 우리가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